자, 우리 데이터 전처리 작업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에 대한 기본 구조,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죠.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누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떤 변수를 제거해주고 어떤 변수를 사용해야 되냐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피처 엔지니어링은 전적으로 연구자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도구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냥 무작정 없애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변수를 다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뭐 PC의 방법을 이용해서 좀 정리 요약하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프를 찍어보고 그래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필요 없는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너무 변수가 많으면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전처리 작업은 데이터를 팩터 처리해 주고 데이터를 다듬는 정도 수준이었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한눈에 봐도 필요 없는 변수들이 보이길래 그걸 제거해 준 거고요. 지금 하는 요 데이터에 대한 형식,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눈에 와닿으니까 이제 해볼게요. 자, 4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데이터 탐색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 언더바 tb 해주고요. 그 다음에 str, str 아니고 스킴, r, 스킴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스킴. 자, 모든 변수를 다 보고 싶으면 이렇게 스킴이라고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 쳐주면 필요한 변수들에 대한 구성을 쭉 나오죠. 자, 앞부분에는 팩터 변수들, 즉 범주형 변수를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요거 볼게요. 지우고. 자, 범주형 변수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보이죠? education, 언더그래주에이트가 2096명,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이 1500명, 그 다음에 그래주에이트가 1400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뉴메릭 데이터들, 수치형 변수들은 뭐 나이대 평균이 45.3세네요. 그죠?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경험, 그러니까 experience, 경험이겠죠. 그래서 일하는 그 시간, 언제까지 일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인컴도 나와 있고, 패밀리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CAGV, 평균 사용량,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네요. 자, 요거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데이터들이 우리가 보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스널 론이 우리가 타겟 목표예요. 그래서 타겟 목표별로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변수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뱅크 언더바 tb 해주시고, 그 다음에요, 그룹 언더바 바이 해주고, 여기에 퍼스널 론으로 처리해주면, 퍼스널 론으로 자른 다음에 그 구분해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에 스킴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좀 작게 해서 제가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 팩터 변수를 가지고 education에서 두 개로 또 쪼개지죠. 자, 그래서 yes, 퍼스널 론을 갖고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좀 너무 좁게 나오네요. 좀 더 당겨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이 됩니다. 퍼스널 론에서 education이 퍼스널 론 예스인 사람의 보시면 프로페셔널이 좀 높네요. 그죠? 그 다음에
노인 사람은 언더그래주에이트가 좀 높네요. 그죠? 프로페셔널이 높고 언더그래주가 높고. 제가 딱 봤을 때는 에듀케이션이 우리 프로페셔널 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죠?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서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고, 우리가 임퓨리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애매하니까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베이스 어큐러시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DB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카운트 퍼스널 론 해주고요. 자, 카운트 퍼스널 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480명 대 4,520명. 자, 얘를 퍼센테이지로 한번 구해 볼게요. 몇 퍼센트가 되는지. 뮤테이트 프로포션 해주고요. n 슬러시 sum n 이렇게 처리해 주면 자, sum n은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sum n은 요 두 가지를 합치는 겁니다. sum 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n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비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퍼스널 론이 예스인 사람의 비율이 전체 데이터의 약 9.6%, 10%가 좀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노인 사람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체 데이터의 90%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베이스 어큐러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베이스 어큐러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사람들의 우리 고객의 주소만 가지고 무작위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약 10% 정도만 예스라고 응답을 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이 베이스 어큐러시에 대한 내용으로 볼 때 10명 중에 한 명이 응답할까 말까? 뭐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더 명확하게 예스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보내주는 게 더 좋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입니다. 분석의 목적이고. 그래서 데이터 툴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툴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모델을 구축하게 되면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10%보다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타겟팅인데 타겟팅은 예수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10%가 너무 적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 골고루 해서 데이터들이 비슷한 형상을 띄어야지만 공평하게 훈련이 될 텐데 훈련 자체 모델에서 이미 예스인 모델이 비율이 많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 모델의 불균형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imbalance라고 하는데 불균형을 어느 정도 조절해주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게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이제 약간 조절해줘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레시피라는 게 있는데 레시피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그런 작업도 한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배워보고요. 오늘은 그런 거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델 형성하는 것만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만 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불균형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뒤에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죠? 다운샘플링, 업샘플링, 그 다음에 SMOT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데이터를 좀 조절해주는 작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코드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데이터들을 우리가 gg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리면 너무 시간이 일일이 하나씩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g갤러리라는 걸 이용해서 토탈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범주형 자료와 순서형 자료를 좀 나눠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뱅크 언더바 tb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범주형 변수만 갖고 오겠습니다. 셀렉트 해주고요. 여기서 퍼스널 론, 컴마, 그 다음에 age부터 모기지까지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자, 이거는 설명 뭐 다시 드리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건데, 그죠? 셀렉트는 변수를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오는데 퍼스널 론을 먼저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오는 거의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죠? 퍼스널 론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age부터 모기지까지 해서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처리된 거를 보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죄송해요. 범주형 자료가 아니고 수치형 자료부터 갖고 올게요. 수치형 자료입니다. 앞부분이 수치형 자료네요. 그죠? age부터 여기 모기지까지 해서 요 정도 앞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퍼스널 론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얘를 왜 갖고 오냐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얘를 그룹으로 분리해서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퍼스널 론이 타겟 변수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요 각각의 숫자형 변수들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면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림으로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자, 퍼스널 론을 앞에다 갖고 오고 뒤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씩 갖고 오는 게 아니고 age부터 모기지까지 연속으로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쿼테이션을 갖고 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갖고 오면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프 그릴 때도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갖고 온 상태에서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gg 플롯이 아니고 여기서는 gg pairs라는 거를 이용해 볼게요. gg pairs 해주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론은 수치형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얘를 그룹 변수로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퍼스널 론을 빼줄 겁니다. 그래서 컬럼 해주고요. 컬럼은 2번에서 6번까지 갖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갖고 온 게 퍼스널 론을 빼고 age부터 모기지까지가 총 6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걸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을 2에서 6번까지만 보여주고요. 컴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쓰겠습니다. 매핑 aesthetic 그리고 gg플롯하고 똑같아요. 그 하는 방법은 aesthetic 해주고요. 여기서 컬러
자, 컬러를 퍼스널 론으로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파는 0.5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알파가 진하기예요. 그죠? 진하기를 좀 연하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지부터 모기지까지만 해주는데 퍼스널 론을 기준으로 해서 쪼갤 거예요. 쪼개서 이 각각의 내용을 화면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미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를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에이지부터 모기지까지 여기 뒤에 더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6번이 아니고 7번이네요. 그죠? 모기지까지니까. 하나가 빠졌네. 자, 그리고 요 앞에가 없어지고 여기 보면은 그룹별로 색깔별로 나오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와서 우리 다시 바꿔볼게요. 6이 아니고 7이네요. 7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좀 줄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엔터 하면 데이터를 플롯 만드는 게 지금 눈에 보여지죠? 플롯을 만들고, 자, 플롯을 이렇게 좀 띄워볼게요. 플롯으로. 다시 해볼게요. 야, 이게 플롯이 안 띄어져서 이런가 보네요. 다시 불러올게요. 처리가 됐죠? 조합해서 뿌려주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아까 전에 이렇게 에러난 사람은 요 플롯을 이렇게 실행시켜 놓고 화면을 좀 크게 해놓고 실행시켜야지만 될 거예요. 지금 자, 자동으로 얘가 오픈이 안 되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쭉 보시면 아까 전에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가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한눈에 보여지겠죠. 자, 보시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지금 초록색하고 빨간색, 분홍색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눈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게 뭐예요? 인컴이죠. 인컴을 보시면 얘는 yes와 no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더라도 인컴이 중요하게 구분하는 변수로 사용되겠구나 라고 한눈에 볼 수 있죠. 그죠? 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CCAVG도 그렇고 모기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지하고 여기는 뭐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죠? 자, 데이터 형식을 딱 보니까 한눈에 보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들이 눈에 보이네요. 이 부분을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쭉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는 age하고 experience하고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요거는 요 두 변수와의 관계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여기죠. age 하나만 봤을 때 요게 그룹별로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중요한 변수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돌려보면 되겠죠? 돌려보면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진짜 확실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범주형 변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는 조금 그리는 게 좀 어려우니까 잘 쫓아오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뱅크 언더바 TV 해주시고 그래서 셀렉트 그 다음에 퍼스널 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부터 해서 그 다음에 크레디트 카드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변수만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만 갖고 오시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피벗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해주고 롱거라는 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그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한 곳으로 좀 모으게 해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를 우리가 그림을 찍기 위해서 조금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해서 크레디트 카드까지 크레디트 카드까지 이렇게 갖고 오고요. 자, 요걸 한번 처리해 보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설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찍어보면서 계속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가로로 길게 이루어진 게 기본 우리가 갖고 있던 변수죠? 걔를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그림으로 우리가 찍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 밑으로 쭉 정리를 해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거를 밑으로 쭉 붙여서 그 다음에 처리해 주고 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그래프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원래 사용했던 gg 플러스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g 갤러리는 수치형 변수일 때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gg 플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게요. gg 플롯 해주고요. 매핑 그 다음에 에스테틱 그 다음에 y 값을 주겠습니다. y 값은 value라는 값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해주고 fill 해주고요. fill이 얘를 나눠주는 거예요. 색깔을 그룹별로 색깔을 준다는 겁니다.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 다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fill은 그룹별 색깔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룹별 색깔을 주는 거는 아까 전에 퍼스널 론이었죠? 여기도 똑같이 퍼스널 론으로 그룹별 색깔을 주겠습니다. 이 상태까지 해서 한번 찍어 볼까요? 찍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기초 세팅이 됐습니다. 변수를 가지고 와서 화면 해가지고 이렇게 폼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제 찍어야죠. 어떤 형태로 찍을지를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 지오메트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에스테틱은 변수 설정해 주는 거라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찍어주는 거는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찍을지, 박스 플러스로 찍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뭘 쓸 거냐면은, 바 플러스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언더바, 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줄게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찍어보면, 죄송해요. 여기가 퍼센티지가 아니고 플러스죠? 자, 지오메트릭 함수니까, gg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죠? 저도 가끔 착각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바 플러스로 이렇게 찍히겠죠? 근데 모양이 좀 뒤죽박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 모양이고요. 이제부터 디폴트 모양에서 좀 정리해 주는 게 그 뒤에 옵션이 여러 가지가 붙은 게 바로 그 뒷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얘를 fi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fill 해주고요. 죄송해요. 여기서 포지션을 우리 fill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어요? 보이시죠? 눈으로? 좀 전에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바꿨어요.
막대 그래프가 누적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바뀌죠.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좀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작업하다가 눈에 잘 안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 이게 어떤 옵션이구나 어떤 옵션이구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얘가 없을 때 하고 포지션이 없을 때 하고 포지션을 넣었을 때 하고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패시트 랩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 이름을 여기서 우리가 name으로 줄게요. 자, 그러면 처리해주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또 플러스죠?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자, 플러스로 또 바꿔주시고 바가 아니고 S입니다. 바스 S가 붙어야 되죠? 네, S가 붙어야 되는데 저도 착각했네요. S가 붙고 얘를 다시 실행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라서 저는 또 화면이 커서 지금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다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스 네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S 붙고요. 스케일 해주고 스케일을 우리가 프리로 처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엔터 쳐보면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기니까 우리가 N 컬럼 해가지고 얘는 2개로 쪼개서 2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플러스 해주고요. 지금 화면도 조그만데 지금 뭐가 자꾸 나와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대로 잘 보일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화면을 크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랩스 해주고요. 랩은 양쪽에 있는 X축, 텍스트, Y축, 텍스트 요 값들을 조정해 주는 건데 X 해주고 X를 null 이렇게 해주고 대문자입니다. null Y도 null 대문자입니다. 다 null 그 다음에 field도 null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느낌이 오세요? 잘 모르시겠죠? 아직? 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 보시면 여기 보면 yes, no를 구분했는데 yes, no하고 각 변수들 간의 타입인데 쭉 보시면 어디서 구분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차이가 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크레디트 카드 보면 별 차이가 없죠. yes나 no나. 그런데 CD 어카운트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차이가 나죠? yes하고 no하고 구성 비율이 틀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얘는 별 차이가 없고 온라인은 yes, no랑 yes, no에 따라서 요 값의 변화가 별로 없죠. 온라인이 있다 없다와 자 무슨 말인지 알죠? yes, no가 있는데 yes, no에 따라서 온라인 유무가 별로 차이가 없죠. 근데 얘는 CD 어카운트는 yes일 때 CD 어카운트의 값이 얘랑 차이가 많이 보이죠. 그렇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많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은 CD 어카운트에 따라서 yes, no가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보시면. 제가 볼 때 이거를 딱 보면 물론 뒤에 분석해서 볼 수 있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연속 변수에서는 인컴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확률이 높고, 그죠?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를 봤더니 CD 어카운트와 에듀케이션이 그나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yes, no를 구분 짓는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또 틀려지겠죠. 분석을 해보면 이 상태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변수가 중요한 변수일지를 이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